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환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기술 시간, 오늘도 행복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선생님과 함께 이 건설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건설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건설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설이라는 단어와 연관된 사진 두 가지를 선생님이 준비해 봤는데요. 이 첫 번째, 여기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뭐죠? 좋아요. 네, 피사의 사탑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래요. 돌다리죠. 네. 이 두 가지의 사진이 건설 기술과 관련이 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 두 가지 사진이 왜 건설 기술과 관련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은요, 첫 번째, 건설 기술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건설 기술이 어떻게 발달되었는가에 대해서 배워본 후에 마지막으로는 이 건설 구조물의 종류에 대해서 다양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한 30분 넘게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텐데 이 시간 동안에 선생님이 하는 수업을 잘 따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건설 기술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 다 같이 선생님과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건설 기술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건설 기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건설 기술이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이 첫 번째 사진이 어떤 사진이죠? 그래요, 맞아요. 기차역, 지하철역이고요. 여기는 서울역이에요. 네, 두 번째, 이 사진은 그렇죠. 고속도로 사진이죠. 세 번째는 그래요. 네, 경기장 사진을 갖고 와봤고요. 네 번째로는 그래요, 댐. 네, 물이 흘러가도록 해주거나 물을 막아놓는 댐이죠. 이 네 가지의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사진은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두 가지는 건축 기술이라고 말해 볼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는 토목 기술이라고 말해 볼 수 있습니다. 건축 기술과 토목 기술의 차이는 선생님과 수업을 하면서 뒤에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건설 기술은 건축 기술과 토목 기술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축 기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 기술을 알아보기 전에 이 사례들을 한 5가지 사진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학교죠. 예,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어떤 도서관이나 체육관을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도서관 안에 책들이 많이 있는 사진이 나와 있네요. 네 번째는 전원주택이고요. 네, 다섯 번째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연립주택.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죠. 네, 여섯 번째는 아파트 사진이 나와 있네요. 네, 이 6가지의 사진이 모두 다 네, 건축 기술과 관련이 있는데요. 건축 기술이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건축 기술이 무엇인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좋아요. 인간이 쾌적하고 안전하며 능률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의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로서 생활에 필요한 공간과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공간과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을 건축 기술이라 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건축 기술의 사례에 대해서 그 종류들을 한번 적어 봤는데요. 사람이 사는 주택과 아파트가 있겠고요.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학교가 있고,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들이 건축 기술의 종류 중에 속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6가지 사진이 토목 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어떤 전파를 보내주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전기를 만들거나 보내줄 수 있는 거 발전소고요. 네, 여기도 세 번째도 네, 이러한 송전탑이겠죠. 네, 전기를 보내줄 수 있는 전기탑이고, 또 네 번째로는 지하철역이 나와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공항이 나와 있네요. 여섯 번째는 어떠한 항구가 나와 있는데, 이 6가지의 사진이 토목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토목기술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선생님과 읽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사회 기반이 되는 구조물의 설계와 건설 및 만들어진 구조물을 관리하는 기술이다. 토목기술이란 사회 기반이 되는 구조물의 설계와 건설을 담당하고 또 만들어진 구조물을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사회 기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에 필요한 물건들을 혹은 사회에 필요한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기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물을 관리하는 기술까지 토목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게 건축기술이 아니라 토목기술이겠죠? 이 토목기술의 종류는 도로가 있을 수 있고요. 교량이라고 해서 다리라고도 하죠. 다리. 여러분들이 뭐 출렁다리라는 단어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건데 다리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럼 철도, 지하철이랑 철도가 있겠고 댐, 저수지 이런 것들이 이 토목기술에 속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건설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건설기술은 아까 방금 건축기술과 토목기술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했는데 이 건축기술과 토목기술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공공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역성이라는 특징, 세 번째로는 장기성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일회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종합성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한 가지씩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꼭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공공성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기 때문에 공공성이라고 하고요. 이 지역성이라는 거는 그 지역과 자연 환경에 맞춰서 그러한 기술들이 변형되기 때문에 지역성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본다면 바다 위에 수상 가옥을 지은 게 나와 있죠. 네. 보통은 땅에다가 집을 짓는 게 맞겠지만 여기 자연 환경은 주변에 물이 많기 때문에 물 위에 나무를 연결하고 그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는 수상 가옥을 짓게 됐다. 네, 이해됐죠? 세 번째로는요. 장기성이라는 특징인데요. 한 번 지어진 혹은 한 번 만들어진 구조물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장기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일회성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보세요.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만들어지거나 그 자리에 구조물이 세워졌을 때 변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회성이라고 합니다. 구조물을 만들었을 때 구조물의 규모가 크고 굉장히 큰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어야 된다는 거가 이 일회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기를 바라고요. 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다양한 용도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또한 체육관이나 어떤 박물관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화 공간이나 어떤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기술, 네, 건설 기술이 발달되어 가면서 어떻게 발달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한 10분 정도 수업을 들었는데 몸이 뻐근뻐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스트레칭을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깨를 쫙 펴서 몸을 스트레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깨도 또 돌려주고, 네, 앞으로도 돌려주고, 네, 목도 돌려준 후에 집중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제 두 번째, 건설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학습 목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설 기술의 발달 과정을 알고 최신 건설 기술의 발달 전망을 예측할 수 있다. 네, 건설 기술의 발달 과정을 알게 되고 최신 건설 기술의 발달 전망, 어떻게 발달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오늘 학습 목표니까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잘 따라가면서 이 목표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설 기술의 발달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네 가지 단계를 거쳤으니까 네 가지 단계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고대의 건설 기술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고대의 건설 기술의 사진을 한 세 가지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여기 보면요. 첫 번째로는요. 어떤 신전이 나와 있고, 두 번째 만리장성, 세 번째로는 어떤 장벽이나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게 나와 있네요. 네, 이러한 고대의 건설 기술이 사용되었을 때는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혹은 신전과 같이 종교적으로 사용하거나 만리장성과 같이 군사용으로 어떤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실용성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고대 건설 기술에서 사용한 재료들은요, 보통 나무, 돌, 진흙과 물을 섞어서 만든 벽돌 등을 많이 사용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대 건설 기술의 특징을 잘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세의 건설 기술은 어떻게 발달되었을까요? 네, 중세의 건설 기술 하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세의 건설 기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또한 성당을 떠올리거나 종교적인 어떤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이렇게 중세는 종교적인 건설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으며 또 두 가지의 양식으로 건설 모양의 혹은 건축 구조물의 모양이 발달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해서 여기 위에 사진을 보면 둥그런 아치형 모양이나 동그랗게 생긴 돔형 모양을 많이 사용했고요. 두 번째, 고딕 양식이라고 해서요. 높고 끝이 뾰족한 모양의 구조물을 많이 사용했죠. 네, 중세의 건설 기술은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노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을 사용해서 건축물만 보더라도 바로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근대의 건설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근대라고 한다면 산업혁명이 발달했던 당시와 그 즈음을 뜻합니다. 산업혁명이 발달되어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공장이 많이 돌아가게 되었다는 건 제조기술에 대해서 배울 때 이야기했었는데요. 산업혁명이 발달되면서 도로가 많이 만들어지고 철도가 많이 만들어지고 항만이라고 해서 항구도 많이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도로와 철도, 항만을 만들면서 사용한 건설 재료들은요. 유리, 철이라고 해서 철, 금속 등 또한 그리고 시멘트라고 해서 많은 재료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구조물을 만들다 보니까 철골 구조라는 게 유행을 하게 됐고요. 철근과 콘크리트, 이 시멘트에다가 자갈을 섞은 게 콘크리트인데요. 철근과 콘크리트를 융합해서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볼까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어진 사진이고요. 이 위에는 철골 구조물로 지어진 곳입니다. 네, 또한 밑에를 사진 볼까요? 이 사진은 미국에 있는 골든 브릿지라고 해서 금문교라고 하는데요. 이 금문교는 철골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은 케이블로, 네, 철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현대의 건설 기술은 어떻게 발달되었는가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현대의 건설 기술은 사람 중심적으로 바뀌어지고 있고요. 환경 친화적으로 형태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게 현대의 건설 기술의 특징인데요. 친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 중심적으로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건설 기술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좋아요.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거나 고강도 유리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근대에 사용되었던 철근 콘크리트보다 더 큰 힘을 버틸 수 있고 또한 가벼운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한 근대에 사용했던 유리보다 더욱더 얇지만 큰 힘을 버틸 수 있는 유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를 통해서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 공법과 강한 바람을 견딜 수 있는 내풍 공법이 발달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현대에 들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 부르즈 할리파라는 이 건설 구조물인데요. 부르즈 할리파는 높이가 진짜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에 의해서도 금방 무너질 수도 있고 강한 바람에 의해서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내진 공법과 내풍 공법이 접목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요. 더 자세한 내진 구조물과 내풍 구조물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함께 학습지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잠깐 개념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중세에는 무슨 양식과 무슨 양식이 등장하였다. 선생님과 함께 배워봤죠? 네, 중세에는 노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의 건축 양식이 등장하였고 근대에는 새로운 건설 공법으로서 철근을 사용한 철골 구조와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등장하였다.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건설 기술의 발달까지 배워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잠시 쉬고 건설 구조물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